상담 연구 방법론 출제 토픽 12번째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실험 설계, 실험 연구 중심으로 가죠. 실험 연구의 제일의 목적이 뭐예요?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거야.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요번 이 토픽 12번째에서는 실험 설계의 제일의 목적이 가장 우선순위가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는 건데, 그럼 얘를 방해하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적 타당도 확보를 방해하는 놈들이 뭔지를 다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요게 시험 문제에 엄청 나오는 거예요. 저해 요인. 얼마나 중요했으면 노트에 기타 한 번 더 해. 기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들. 물론 이제 개념 중요성 보고 저해 요인만 주구장창 볼 겁니다. 퀴즈 문제, 관련 퀴즈 문제 3문제 35번까지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내적 타당도. 이제 개념은 뭐 여러분 알 수 있죠. 내적 타당도가 뭐예요? 이 결과가 정말 그 원인 때문에 생긴 거야. 그 어떤 연구 안에서 인과관계 확신 정도. 그림을 얘기한다 그러면 X가 Y한테 영향을 줘요. 이게 이제 원인이잖아요. 이게 결과야. 근데 Y한테 영향을 주는 게 뭐 C도 있고 D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를 통제했다 이거죠. 통제. 제3의 변인, 여기 가해 변인, 이런 변인이 아닌 독립 변인, 요 X죠. 요 X에 의한 종속 변인, 요 Y죠. 요거의 변화가 발생하는 정도. 그러니까 요 놈이 원인이야 정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 이게 내적 타당도예요.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정도. 원인과 결과를. 요게 통제가 되는 게 핵심입니다. 요 통제를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선 할당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배정하는 거죠. 그래서 무작위 할당, 무작위 배치, 뭐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무작위 표집 이러면 안 돼. 표집은 안 돼. 표집은 외적 타당도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토픽에서는 외적 타당도를 또 볼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상황에서 똑같이 나올까? 일반화 가능성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외 변인을 통제를 통해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이제 이해되죠? 그럼 다음 질문이 어떻게 통제할 건데? 요거잖아요. 무선 할당을 통해서. 그래서 랜덤 어사인먼트,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방법. 이해되죠? 내적 타당도를 왜? 무선 할당을 하면 연구 참가자들이 무작위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지능도 비슷비슷하게 되고 성격도 비슷비슷한 놈들, 실험 참가의 동기부여도 비슷비슷한 놈들이 다 이렇게 골고루 된, 그러니까 이걸 동질성, 동일한, 동질이라고 해야 되죠. 퀄리티가 비슷한 집단이 된다. 원인 변인 빼고 실험 집단에는 X를 집어넣을 거고 통제 집단은 안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 외 X 외 변이는 비슷비슷하게 하는 방법이 뭐다? 무선 할당이다. 무작위 배치다. 자, 그래서 가해 변이는 두 집단에 동일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두 집단에 동일하게 균등하게. 제3의 변인까지 확률적으로 두 집단에 고르게 흩어진다. 자, 내가 뭐 길게 적어놨지만 제가 앞 강의에서도 얘기했고 앞 토픽에서도 얘기했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선 할당을 한다는 게 두 집단에 뭔 일을 벌이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실험에서 보고자 한 원인 외에 다른 원인들이 골고루 퍼지게 한다. 지능이 비슷비슷하다. 이 느낌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중요성입니다. 만약에 내적 타당도가 확보가 안 되잖아요? 인과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내적 타당도가 확보가 돼야지만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이게 원인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미확보되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과 규명은 실험 연구의 핵심 목적인데 목적 달성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 연구의 핵심 목적이 인과관계 규명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내적 타당도를 확보해야 돼. 그럼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외 변수를 통제해야 돼. 그럼 가외 변수를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무작위 할당을 해야 돼. 무선 할당을 해야 돼. 무작위 배치를 해야 돼. 이해되죠? 그 흐름이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미확보 하면 실험 연구에서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실험 연구 목적이 인과관계를 확보 못 하는데.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모든 실험 연구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거다. 이제부터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는 걸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더라. 내가 지금부터 당신들한테 이거를 물어보겠다. 시험 출제자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 이거 출제에서 너무나 강한 유혹인 거죠. 알아둬야 돼요. 자,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제일 먼저 maturation effect. 자, 성숙 효과라 그래. 늙었다는 얘기야. 이거는 시간 간과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체가 성장하고 인지가 발달하고, 인지는 이제 사고력이잖아요. 질병에 더 많이 경고하고 이런 겁니다. 자, 얘 보면 끝나.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실제 그러나 시험 문제 보면 이렇게 박스로 하고 길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힘들 거다 뭐 이런 거 대충 예를 많이 갖다 놨어요. 느낌을 갖고 있어야 돼. 자,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봐보죠.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누구 대상인지 봐야 되고요. 얼만큼 하는지도 봐야 돼요. 6개월을 해요. 근데 이제 독립변인이 독해 프로그램이죠. 요게 독립변인이라는 건 알아요. 이제 실시했다. 자, 사전 검사를 했더니 독해력이 60점인데 사후 검사는 독해력이 80. 그럼 독해력은 종속변인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독해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독해력이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연구자는 우리 프로그램 덕분에 20점이 올랐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연구 끝. 자, 요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해되죠? 사전에 독해력이 60점이었는데 6개월 동안 초등학생한테 독해 프로그램 실시하고 다시 검사했더니 사후 검사했더니 독해력이 80점이 됐어. 봐, 우리 독해력 프로그램 짱이야. 20점이나 올랐잖아. 라고 연구자가 주장했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반론할 수 있냐? 그러나 야, 생각해봐. 초등학생이지. 아이들이 6개월 동안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성장하잖아. 머처레이션, 성숙했다라는 거야. 아니, 이거는 독해 프로그램을 받든 안 받든 인지 능력, 독해력 이런 게 올라가. 어휘력이 올라가고 인지 능력이 올라가니까 독해력도 저절로 늘어나. 그러니까 20점 상승을 했는데 분명히 독해 프로그램에 영향을 줬을 거야. 그렇지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성숙한 측면도 독해력 상승에 영향을 줬을 거 아니야. 6개월 동안이나 애들이 자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이 독해 프로그램 때문에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된다. 이 원인 때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게 된다. 내적 타당도가 저해됐다. 통계적 회귀, statistical regression인데요. 자, 뭐 통계적 회귀, 다른 말로 평균으로 회귀, 평균 회귀, 회귀라는 말을 써요. 통계라는 말을 쓸 때도 있고 평균이란 말을 언제로 회귀 이제 돌아간다라는 거거든요. 평균으로 돌아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극단값이란 말 나오고요. 아주 높은 값, 아주 낮은 값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재검사 할 때, 두 번째 검사할 때는 평균으로 가. 그래서 평균으로 회귀, 평균 회귀 또는 그냥 이건 통계적인 거니까 통계적 회귀라고 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이거가 내적 타당도를 저해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거를 납득을 잘 못한다고. 자, 근데 제가 이제부터 쉽게 좀 풀었어요. 여러분 처음 테스트를 했는데 시험을 봤어요. 1차 시험이에요. 1차 시험을 봤는데 극단값이 나온 거야. 극단값. 이거 뭐 99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쳐. 이거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 사람의 진짜 실력도 들어있지만 운도 있다라는 거야. 우연적 요인. 예를 들어서 그날의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았어. 말도 안 되게 좋았어. 말도 안 되게 기분도 너무 좋았어. 집중력도 정말 짱이었어. 그날에 유별나게. 그래서 시험을 봤더니 시험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극단값은 그렇다는 얘기야. 반대로 극단적으로 너무 낮게 나왔어. 그러면 실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플러스 그날 또 운이 유독 안 좋은 거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 막 졸음이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재검사 하잖아요. 이 운이라는 거는 두 번째는 그대로 안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이라는 놈이 빠지니까 원래 실력대로 자리로 온다라는 거야. 원래 그놈 점수로 온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차 시험을 봤어요. 1차 시험을 봤더니 90점이야. 넘은 애들만 모았어.
이게 극단적으로 높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재시험을 봤어. 그럼 여기는 이제 좋은 운이 작용했겠지. 요게 빠지잖아. 그래서 쭉 빠져. 그 82점으로 자연히 평균 따라서 내려간다. 이런 얘기예요. 느낌이 싹 오시죠? 극단값을 보인 사람이 두 번째 검사에서는 평균으로 가. 이건 통계적으로 자연스러운 거야. 이 운이란 요소를 싹 빠지게 되는 거니까. 두 번이라는 게 중요해. 재검사.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자기 수준으로 돌아온 거야, 그냥. 원래 이 자기 실력으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째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냐? 자, 극단값을 봤다고 쳐요. 자, 95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한테 어떤 처치를 했어. 뭐 프로그램이든 뭐든 간에 이게 이제 원인이 되겠죠. 원인. 개입을 한 거야. 개입. 그랬더니 평균으로 이동해서 82점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처치 효과 맞죠? 이 실험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야. 근데 극단값을 보인 95점짜리한테 처치를 안 했어. 그래도 어차피 이 통계적 회귀에 의하면 82점으로 가잖아. 자연스럽게, 그죠? 그러면 이 82점으로 간 것이 이 처치에 의한 건지 아니면 통계적 회귀 때문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죠? 그래서 앞에 성숙 효과, 머추레이션하고 마찬가지로 스태티스컬 리그레이션도 내적 타당도를 저해시킨다. 분명하게 얘가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검사 효과, 시험 효과, 학습 효과. 여기 영어로 기억해 두세요. 테스팅. 이걸 이제 검사, 시험, 학습 뭐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이때 이 검사라는 말을 여러분 사전 검사,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한테 영향을 준 것이다. 동일한 측정 도구, 검사를 두 번 했잖아요. 사전에 한 번 측정 도구, 사후에 또 사용했잖아요. 검사에 대한 적응력도 향상됐다. 그러니까 영향을 준 거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돼요. 창의성 검사를 했어요. 자, 사전 검사를 한 거예요. 검사, 뭐 시험지를 같은 걸로 봤겠죠. 자, 프로그램 실수했어요. 이제 얘가 원인이죠. 얘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 창의성 검사 요거 봤던 걸로 다시 재측정해서 요 창의성 똑같은 거 요걸 이제 A라고 하면 요 A 검사지로 또 측정했어요. 점수가 올라갔네? 그럼 이 연구자는 뭐라고 주장했어요? 자, 내 프로그램 때문에 창의성이 올라간 거야. 창의성 개선 프로그램 짱이잖아. 다 들으세요. 라고 구라를 칠 수 있는데 하지만 프로그램 없이 같은 시험 두 번만 봐도 점수가 오른다는 거야. 얘 없이 창의성 검사 한 번, 좀 있다가 또 한 번 봐도 이미 측정 도구, 이 검사지가 시험지를 두 번 봤잖아. 적응력이 올라가. 그래서 그 점수가 상승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똑같은 강의를 두 번 듣잖아요. 두 번째 들을 때는 훨씬 잘 들려. 안 보이는 게 막 보여. 요런 거예요. 테스팅 이펙트야. 이게.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 때문에 올라간 건지 창의성자 A 두 번, 검사를 두 번 해서 올라간 건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프로그램 효과하고 검사 반복 효과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프로그램 때문이야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야. 내적 타당도 저의 요인. 세 번째, 테스팅 이펙트였습니다. 네 번째, 히스토리 이펙트예요. 역사 효과라고 해요. 또는 외부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우연적 사건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사전 검사하고 쭉 지나서 사후 검사하는데 그 사이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국가 정책이 하나 변화가 일어났어. 막 그런 겁니다. 그 역사,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걸 이제 히스토리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외부에 사건이 터졌다는 거예요. 외부 사건, 사회적 사건, 밖의 정책 변화, 자연재해 이런 게 발생해서 결과에 영향을 준 거예요. 예를 들면 금방 끝납니다. 금연 캠페인이 효과 있습니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연구가 있는데 사전검사에서 흡연율을 측정했어요. 3개월간 금연 캠페인 실시했어. 그럼 사후검사 했겠죠. 흡연율 측정했더니 크게 감소했네. 그럼 캠페인 효과 있다라고 구라를 칠 건데 요까지만 왔으면 요 흡연율 측정하는 게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거를 검사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요 기간 3개월 요 금연 캠페인하는 기간 동안에 담뱃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어. 어마어마하게. 지금 담뱃값이 얼마죠? 하여튼 뭐 2배, 뭐 말도 안 되지만 2만 원 한다고 쳐요. 2만 원. 이렇게 올랐어. 그러면 독립 캠페인, 즉 독립변인 캠페인, 이 금연 캠페인 효과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3개월 동안 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외부 사건, 담뱃값이 2만 원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이 흡연율이 떨어진 건 담뱃값이 올라서도 분명히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놈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다. 요게 원인인데, 요 독립변인 때문이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할 수 없게 돼버린다라는 거야.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그러면 이제 히스토리 이펙트가 이해가 되죠? 외부에 뭔 사건이 뻥 터져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측정 도구 효과, 조사 도구 효과, 도구 효과. 자, 요거 이제 측정 편향이라는 거하고도 연결, 측정이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된다.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측정 도구에 문제가 있고 또는 뭐 측정 방법에 영향도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측정 도구 자체가 변했다. 검사지 난이도가 올라갔어. 척도 수정도 있었지만 난이도가 올라갔어. 측정자의 변화, 관찰자 교체, 평가 기준이 막 이런 거 특히. 이런 거 하면 실험 결과에 왜곡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X하고 Y가 원형을 주는지를 측정할 때, 요게 주는지를 뭐 측정할 때 측정 도구가 바뀌었다. 도구가 바뀌었다는 게 뭐예요? 이러면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검사 난이도가 기준이 바뀌었어요. 예, 만약에 관찰하는 거라면 관찰자가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돼 버리면 딱 요 놈이 원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건 가볍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 그다음에 모랄리티라는 게 있어요. 모랄리티. 이게 이제 사망했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의학적으로 봐보면 우리 연구에서는 중도 이탈이라는 의미도 씁니다. 사망이라는 말을 쓰면 조금 강하잖아요. 중도 이탈. 그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어츄리션이 있어요. 어츄리션도 중도 이탈 또는 뭐 이건 이제 숫자가 들어갈 때는 보통 그래서 이런 의미인데 중도 탈락률, 이게 율 이런 것처럼 수치화 이런 건데 그걸 어츄리션을 그래. 그러나 모랄리티하고 어츄리션은 근본적으로 같은 얘기예요. 영어로 나올 때 이걸 뭐라고 번역합니까? 표본 상실, 피험자 탈락, 뭐 실험 대상자 탈락 이런 식으로 막 해요. 이것도 한번 만난 적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패널 연구할 때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조금 참여자가 중도 포기, 연락 두절, 이사 등으로 연구에서 탈락하여 최종 분석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집단 간 동질성이 깨지고 결과에 편향이 발생한다. 만약에 이제 여러 번 반복 측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속했던 사람들 중에 만약에 뭐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사전검사, 사후검사 뭐 이렇게 뭐 어쨌든 한다고 치면 이런 것 때문에 구성원이 변질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죠. 여기는 IQ가 평균이 180이었고 여기도 180이었는데 여기에 있는 애가 이사를 가버렸어. 그럼 이제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으니까 IQ 평균에 변화가 생겼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 꼴이 안 되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집단 간의 동질성이 깨진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집단 간 동질성이 깨지고 그래서 이걸 동질해야 되는데 이렇게 펴게 되면 모랄리티가 생기면 동질성 깨진다. 내적 타당도 그래서 저해된다. 자, 선발 편향, 셀렉션이야, 셀렉션. 바이어스는 이제 편향, 치우치는 건데, 이 셀렉션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발이란 말로 쓸 수 있고요. 선택, 선정. 그래서 선택이란 말 쓰고 선택 효과, 조사 대상자 선정 효과, 선정.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여기 무선 할당,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 실험 연구에서 무선 할당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나누는데 무선으로 할당해야 돼요. 그래야지 동질성이 확보되잖아요. 확보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사가고 이러해서 된 게 이제 모랄리티고 얘는 무선 활동이 안 된 거야, 처음부터. 그러면 동질성이 확보 안 되겠죠? 자, 혹은 집단 간 사전 특성의 체계적 차이가 존재. 집단 간에 뭐 연령이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능력이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이렇게 어쨌든 집단 간의 동질성이 확보 안 되게 돼야 돼.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보면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의 연구 효과를 하는데 실험 집단은 자발적으로 신청한 애들을 다 실험 집단에 넣었어. 통제 집단은 자발적으로 신청 안 한 애들을 갖다가 집어넣었어. 그러면 실험 집단 성적이 올랐어. 더 올랐어. 프로그램 효과 때문이다라고 연구자는 주장하겠지만, 그러나 애초에 이 자발적으로 온 애들은 학습 동기가 높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학습 프로그램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이런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디에도 무선으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나눈 말이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온 애들은 실험 집단, 그렇지 않은 애들은 통제 집단을 넣었어요. 라고만 얘기한 거야. 무선할당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게 없이 자원자로 자발적으로 지원한 자를 집단을 구성했으므로 동질적이지 않아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학습 동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프로그램 때문인지 성적의 차이가 동기 수준이 다르기 때문인지를 얘기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것이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뭘 나오냐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스에 놓고 어떤 사례 케이스를 얘기해요. 그럼 이때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야. 그러면 셀렉션 바이어스를 여러분이 딱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번역이 여러 가지 되니까 선택, 선발, 선정 이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요렇게. 자, 이제 변수들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8번째입니다. 상호작용. 앞에서 보면 이 셀렉션이 선발, 조금 전에 했던 게 셀렉션이잖아요. 머처레이션이 성숙 효과였잖아요. 히스토리가 역사 효과, 외부 사건.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로 인한 편향과 성숙 효과로 인한 오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저는 여기 둘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셀렉션 히스토리 인터액션을 한번 보면 선발과 역사가 상호작용해서 내적 타당도를 줄인다. 자, 예를 들어서 실험 집단은 서울 소재 학교를 한 거야. 통제 집단은 지방 소재 학교를 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온라인 학습, 그럼 벌써 여러분 요렇게 한 거에서 무선 할당이 아니라 선발의 편향이 존재하죠.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실시해서 얘가 독립변인이죠. 근데 시험 기간 중에 서울 지역에만 사교육 붐이 일어났어요. 벌써 이게 히스토리, 외부 사건이 터진 거죠. 서울 지역에만. 그럼 두 집단은 애초에 지역이 다르죠. 그럼 선발이에요.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는 거야. 외부 사건에 다르게 노출됐어. 히스토리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때문인지 선발과 이 셀렉션 바이어스하고 히스토리 이펙트 때문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게 돼버렸다는 거야.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시험 문제 이건 굉장히 난이도가 조금 높은 건데 이런 걸 가지고 말로 길게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애초에 다르게 선발됐네. 그럼 선발 셀렉션 바이어스를 골라내야 되고 한쪽에만 외부 사건이 좀 터졌네. 사교육 붐이라는. 그럼 히스토리 이펙트가 있다. 이런 걸 보기 중에 골라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있어. 그래서 노트에다가 기타 내적 타당도 조율해. 이게 이제 디퓨전이잖아요. 디퓨전이라는 건 확산된다라는 거잖아요. 전파. 이미테이션은 모방이잖아요. 트리트먼트. 처치의 확산.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에 처치의 확산이라고 나올 수 있고요. 처치의 모방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건 연결돼 있어. 어떤 거냐면 금연 프로그램을 어떤 A라는 회사 안에서 실시한다고 쳐요. 그럼 실험 집단은 금연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가 돼야 되죠. 이거를 처치를 받은 애들. 통제 집단은 프로그램 미참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실험 집단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나와갖고 요 통제 집단에 자기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한테 실험 집단의 요 프로그램에서 배운 금연 팁을 공유했어. 공유했다는 게 확산, 전파됐다. 디퓨전 된 거야. 그랬더니 통제 집단도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그 방법을 따라 실천했어. 이미테이션, 모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집단이 같은 팁을 가지고 같이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 통제 집단도 흡연량이 똑같이 감소한 거야. 그러면 실험 집단과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관계 규명이 불가해지는 거지. 보상효과. 자, 요것도 이제 요거는 외적 타당도와도 나중에 하면 연결이 될 건데요. 뭐 compensatory가 보상적인 뭐 이런 의미잖아요. 보상한다. 근데 세 가지가 있어요. 이 compensatory rivalry가 이제 경쟁이란 말이에요. 보상적 경쟁. 이걸 외적 타당도에 가면 존 헨리 이펙트라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할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뭐냐? 실험 집단이 아니에요. 통제 집단이 자기들은 프로그램 처치를 안 받잖아요. 우리가 불리하다. 그러니까 앞에 금연으로 보면 여기는 금연 프로그램 실험 집단이 받고 통제 집단은 금연 프로그램을 처치를 안 받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금연에 불리하다. 평소보다 더 노력한다. 평소보다 금연 보조제 이런 거를 막 활용해갖고 더 노력해서 실험 집단하고의 차이를 축소시키는 거야. 이해되죠? 이런 걸 보상적 경쟁. 통제 집단이 이제 경쟁심이 유발된 거죠. 그래서 두 집단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야. 보상적 균등화는 연구자가 하는 거예요. 연구자가 통제 집단에게 유사한 혜택을 제공해서 차이가 없게. 이 보상적 경쟁하고 보상적 균등화는 결과는 똑같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야. 줄어드는 건 똑같은데 보상적 경쟁이 통제 집단이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보상적 균등화는 연구자가 에이 너네 좀 불리하다. 그래서 너네도 비슷하게 혜택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면 뭐 균등화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요거 재미있어요. resentful이 이제 억울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디모럴라이제이션이죠. 디모럴라이제이션은 의욕상실했다는 얘기야. 사기저하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좌절이라고 돼 있는데요. 통제 집단 역시 통제 집단이죠. 여기도 통제 집단이죠. 얘네는 우리가 불리하네. 열받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보상적 경쟁이고 보상적 좌절은 뭐냐? 통제 집단이 우리가 불리하네. 여기까지 똑같아. 요 차별감을 의욕을 잃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resentfully 이제 붕괴하는 거야. 아, 억울해. 근데 demoralization이니까 의욕이 상실해 버린 거야. 우리 차별받아. 의욕 상실. 그래서 평소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워버려. 낮은 성과 뭐 이런 얘기인데 그 과장 뻥 튀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를 요 두 가지가 완전히 대립되는 건데 여기는 축소되잖아요. 이게 과장될 차이가 두 집단이 요만큼 났는데 이만큼 더 일을 더 안 하니까 더 차이가 크게 나게 만드는 거죠. 이러니까 어쨌든 간에 실질적인 보상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보다 작아지거나 커지니까 인과관계 규명이 불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내적 타당도 저해율 맞죠? 자, 마지막은 또 실험자 기대 효과라는 거 있어요. 실험자 편향이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실험자가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 어유 이놈 잘하네라고 계속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으면 이놈이 또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실험자가 기대 혹은 선호가 참여자의 행동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쳐서 독립변인의 순수 효과를 측정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내적 탐구에 플라시보 이펙트도 하는데 신약과 위약 효과, 가짜 약이죠. 연구자가 어떤 환자는 여기 A 환자는 신약을 진짜 약을 주고 B 환자는 위약, 가짜 약을 준 거야. 영양종을. 이걸 연구자는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약 투여 환자를 관찰할 때는 연구자는 무의식 중에 효과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환자의 미묘한 반응도 굉장히 약의 효과 때문이야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돼요? 신약 집단 증상이 개선되었다라고 신약을 투여한 실험 집단이죠. 신약 효과 있다라고 갈 수 있다. 그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아주 면밀한 것도 다 잡아낸다는 거야. 그런데 이 연구자의 기대가 영향을 줘서 실제 차이와 다르게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가 연구자 기대 때문인지 실제 약의 효과 때문인지를 구분하기 불분명하게 만든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한다. 자, 퀴즈 33번입니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성숙 효과 있었죠? 통계적 회귀, 평균으로 회귀 있었죠? 무선 활동은 3번은 아니죠. 이거는 오히려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이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죠? 3번입니다. 실험 대상자 상실, 이게 이제 모랄리티라 그러죠. 모랄리티 혹은 어트리션, 그죠? 표본 탈락 뭐 이런 거. 조사 도구 효과 있었잖아요. 도구가 난이도가 검사지 난이도 올라간다든가, 뭐 관찰자가 바뀐다든가, 기준이 바뀐다든가, 도구 효과가 있었죠. 자, 33번에는 3번입니다. 이런 스타일 문제, 아주 가벼운 문제가 있죠. 실험 설계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타당성이라 그랬는데 외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이 다 들어가죠. 외적, 내적이 여기서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기 우연적 사건이란 말 보이죠? 이게 발생했다. 이게 이제 역사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 효과, 히스토리 이펙트 맞죠?
이건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죠. 측정 수단이나 관찰 기준의 변화, 이게 이제 측정 도구 효과죠. 그냥 또 도구 효과라, 그냥 측정이라면 안 쓰고 도구 효과,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그냥. 맞잖아요. 요것도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죠. 실험 과정에서 피험자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사라짐, 우리가 이런 거를 모랄리티라고 하죠. 어츄리션이나, 이게 이제 표본 상실, 또는 뭐 피험자 탈락,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요것도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죠. 실험 집단의 처치 내용이 통제 집단에 알려진다. 이걸 우리가 처치의 확산, 디퓨전, 또는 처치의 모방, 이제 확산입니다. 이거는 확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요 1, 2, 3, 4번은 분명하게 실험 설계에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합니다. 자, 5번이 그러면 답이 될 건데, 실험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표본의 대표성 확보. 그럼 요거는 외적 타당도잖아요. 외적 타당도를, 일단 외적 타당도예요. 만약 이게 저해하는 요인이라 그러면 얘도 옳은 말이 되는데,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안인 거예요. 높이는 요소, 뭐 높이는 요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저해한다는 말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실험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에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했다라는 건 외적 타당도를 높인다.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어쨌든 1, 2, 3, 4번은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게 맞고요. 3번은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겁니다. 저해하는 게 아니라. 35번으로 가보죠. 내적 타당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내적 타당도 높이려면 가외 변수를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제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무선 할당을 해야지. 그죠?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고요. 유사 실험 설계와 진실험 설계는 진실험 설계에 비해 내적 타당도 확보가 어렵다. 그럼 둘 다 실험 설계죠. 나중에 이제 배워요. 근데 유사냐? 유사는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진은 진짜라는 거잖아요. 이 진실험 설계와 유사 실험 설계를 가르는 기준이 있는데, 기준. 요게 바로 무선 할당이에요. 진실험 설계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나눌 때 무선 할당합니다. 유사는 무선 할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사 실험 설계가 두 집단을 나눌 때 무선 할당을 안 하니까 내적 타당도 확보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문장은 맞다, 틀리다? 맞다. 자, 나중에 이제 배우면 더 쉬워지죠. 내적 타당도는 실험 연구 중 동일 특성에 대한 측정 기구의 변동이, 그렇죠. 이런 효과를 뭐라고 얘기해요? 도구 효과 또는 측정 도구 효과라고 그런다잖아요. 측정 도구의 변동이 있을 때, 측정 도구의 변동이라는 건 검사지의 난이도가 올라가든가, 뭐 검사 기준이 바뀐다든가, 뭐 이런 거죠. 자, 성숙 효과 나왔죠. 이거 뭐 4번 틀렸죠. 무관하다, 안 준다. 이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입니다. 성숙 효과는. 측정 도구, 측정 기법의 차이에 의한 효과는 측정 편향이다. 맞아요. 제가 측정 편향 그 하위 요인으로 측정 도구가 있고요. 측정 도구 효과, 측정 기법, 요런 거예요. 요런 게 변화되면 측정의 편향이 치우친다는 얘기죠. 한쪽으로. 요런 게 들어간다. 요건 정확하게 맞는 표현. 요 문제에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